저와 제이코는 15년간 디자인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각자 전문 분야의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나눠져요. 저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그래서 오프라인 베이스의 고객 경험을 저는 하고 있고, 온라인의 베이스의 고객 경험을 많이 이제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갈지 오프라인으로 갈지 갈 필요 못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제이코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아트센터라는 대학을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바로 나와서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모션 그래픽을 일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구글에 합류하게 돼서 약 8년 동안 유튜브 팀에서 유튜브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매터리얼 디자인, 그리고 UX, 브랜딩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국으로 와서 카카오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그룹 리드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하면서 한량으로 살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유튜브 디자인하는 거 8년간 했다는 게 되게 네. 대단한 것 같은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꽤 유행을 하고 이제 많은 회사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은 좀 굉장히 사치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그냥 컴포넌트만 만들고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하려면 꽤 높은 수준의 시니어 레벨의 각종 디자이너, PM, 엔지니어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벌어다주는 일이 아닌 순수하게 이 프로덕트를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기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디지털 프로덕트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옮길지, 그리고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각자의 파트에서 일을 따로따로 할 텐데, 모두가 따로 일을 해도 모두가 일관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경험을 하는 소비자에게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율과 규칙을 만드는 디자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소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들도 디자이너만 쓰는 언어들이 있죠. 물론 엔지니어들도 또 엔지니어만 쓰는 언어들이 있고, 각각 전문 분야에서는 각자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할 때 이 전문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외계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알 듯 말 듯 한데 정확히 저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미팅을 끊을 순 없으니까 일단 아는 척하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끄덕끄덕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 많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미팅이 끝났는데 머릿속에는 회색 안개 같은 그런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 역할이 여기서 주어지는데요. 이제 모든 요소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링 하고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타이포그래피도 있고 색감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고 이런 공통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공통된 언어로서 만들어졌을 때 어디다가 어떤 색상을 쓰고 할 때 디자이너가 막 텍스트 코드를 얘기하고 엔지니어가 다른 RGB 밸류를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오류를 없애고, 딱 나는 배지 컬러, 프라이머리 배지 컬러를 사용하겠어. 그러면 엔지니어도 프라이머리 배지 컬러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둘 다 동시에 똑같은 색상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생산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거가 이제 디자인 언어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자 그 관계 주체들이 이제 똑같은 언어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는 또 일관된 디자인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의 서비스의 이제 품질과 신뢰도도 높아지고 높은 스탠다드를 갖는 프로덕트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사치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게 맞기도 한데, 좀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처음에는 이제 시장 수요를 잘 끌어들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본질 강화잖아요. 근데 본질 강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질 강화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근데 이게 또 사치스럽다고 아까 또 얘기한 이유가, 이거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스타트업일 때는 솔직히 일관성 그리고 뭐 이런 막 깊은 생각 이런 것들보다는 빨리 구현해내서 시장에 풀을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개선해 나가고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디자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했을 때 이제 슬슬 디자인 시스템을 시작해볼까 했을 때 부작용은 회사는 계속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여유가 없어서. 근데 어딘가에 어느 구석에 능력 있고 비싼 인력들이 모여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닌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야 돼. 네. 사업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시간을 주고 이만큼 투자했으면 빨리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 방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언제 네. 뭐 하는지 모르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걸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쵸.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큰 기업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인컴이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기업들은 롱텀 프로젝트로 보고서 이제 꾸준하게 가져가기가 좀 용이한데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의 기다림이 좀 지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빨리라는 게 왜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고객들을 한번 락인시키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 습관이 되니까. 예를 들어 카톡을 락인시켰어. 그러면 라인이나 뭐 다른 그 메신저가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이미 락인된 상태에서 못하니까 이제 그죠. 고객의 그 풀을 빨리 끌어당길수록 사업이 안정화가 되니 아무래도 온라인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오프라인도 얘기하시겠지만 디자인을 하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조차도 접근성이 되게 쉽잖아요.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세상에 살짝 맛보기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또 캐치를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쉽게 빠르게 베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유저 풀을 확보해서 락인을 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느릿느릿 가다 보면은 이 옆에 있는 경쟁사들이 유저들을 다 가져가서 결국에는 풀을 다 흩어지게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의 있죠.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주의자에게는 잘 맞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괴리감이 있죠 좀. 왜냐면 디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그치.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짜자내는 그쵸. 거를 좋아하지. 이렇게 다 숨겨놨다가 네. 빵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조그만 픽셀 하나라도 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됐으면 좋은 그런 약간 장인 정신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이제 계속 스케치만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지치는 경우가 좀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스케치만 해야 되지? 이거 내 개인 포트폴리오에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 그게 모이고 개선이 되고 그 데이터가 쌓이고 유저를 확보해서 정말 안정적인 하나의 제품이 됐을 땐 그때는 의자 하나를 만들던 혹은 뭐 영화를 한 편 찍던 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풀에 유저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거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먼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엘리멘트들을 이제 꾸려낸 다음에 나열하고 정리한 다음에 규율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덕트와 경우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틀은 네 맞습니다. 제 소개도 좀 해볼게요. F&B 공간 컨설팅을 3년 했고 그리고 브랜딩 에이전시 8년 공유 오피스 브랜딩 사업을 3년 했습니다. 또 뉴욕 파슨스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브랜딩 에이전시의 공동대표로 한 8년간 여러 기업들의 뭐 다양한 브랜드 비주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브랜드 언어 체계 개발하고 시각 체계 개발, 언어 체계 같은 경우는 슬로건, 키 메시지 이런 것들 뽑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각 체계를 그러니까 뭐 로고,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런 류의 것들을 되게 잘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의 전문가가 만났잖아요. 각 플랫폼별로 짧고 굵게 장단점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온라인 하면 UI UX를 떠올리고 오프라인 하면은 인테리어나 로고, 패키지 이런 류를 떠올리죠. 그 BIBX. 좀 어떤 디자인 영역이 맞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문들을 가진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각자의 좀 생각들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저부터 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저의 접근성이에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때와 장소,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가지 않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디바이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일단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플랫폼의 본질 자체는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저가 그 제공된 서비스를 소비하는 플랫폼 자체는 콘텐츠 메이커와 유저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연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놀고 뭐 스크롤을 하고 뭘 보고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하는 그런 유저의 행동 기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대한 양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짰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동이 되는지 어떤 거에서 유저가 가장 편의성을 느껴서 이 편의성과 사업적 목표를 사이의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하는 경험을 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온라인은 자기 작물을 언제 어디서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브랜드 경험을 체험하게끔 하려면 데리고 오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온라인은 그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유저 행동 데이터를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다 모으고 네. 디자인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했을 때랑 좌측 하단에 위치했을 때랑 더 클릭률이 많다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인종을 여기다 달았다가 여기다 달았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은 좀 더 유연하죠. 그리고 장점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이제 휘발성이 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버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어떤 유저는 그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저가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어떤 유저는 오른쪽 밑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거에 이제 다수에 따라서 결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디시전을 만들었을 때 조금 틀렸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걸 빠르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단점도 뭐 많지만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단점은 아무래도 오감의 부재예요. 스크린 안에 있는 것들로 경험을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그 공간감, 인파들 사이에서의 그 에너지, 그리고 향기, 온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얼리즘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비전 프로 나오는 공간 컴퓨팅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저희가 뭐 디자인할 때 이거 막 터치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손끝에서 그 촉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뭘 눌렀을 때 그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상상의 나를 펼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그게 많이 가능하진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오감이 없죠. 네. 그렇죠. 없죠. 근데 그래도 뭐 시청각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각, 청각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먹방 ASMR 같은 거 보면은 사운드로 그 자극을 하잖아요. 침샘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간접적으로 그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뇌를 약간 트릭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머리만 좀 더 쓰면 뭐 그거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에 대해서 매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플랫폼의 매력이요. 온라인 플랫폼의 매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 혹은 더 유연함 이제 유연함인 것 같은데 오프라인은 이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산된 상태로 빌드업을 시작해서 지어진 순간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기 시작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서 놓고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되게 수정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사업적 방향대로 혹은 디자인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계속 갖고 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사람들 아까 되게 유저들이 그냥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별로도 다를 거고 다양한 어떤 그 요소별로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그 혼돈의 그 무질서에서 약간 스스로 약간 규칙을 찾아서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 있다고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 실제로 그 현업에서. 네,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이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유도를 해요. 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아까 얘기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규율에 따라서 뭔가 디자인이 되고 그걸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어떤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 계속 반복적인 액션을 동일한 위치에 계속 노출을 시키면은 그런 행동 패턴이 다르게 사용하던 사람도 머슬 메모리가 생기는 거죠. 학습을 네, 시켜주는 학습을 거예요. 시키는 거죠. 네. 그 러닝이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험은 우리가 본질로서 코어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다 다르게 주기보단 하나로 통일을 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거를 약간 강제적으로는 하는데 티 안 나게 해야죠. 그 약간 그런 거랑 또 비슷하네요. 문고리를 시계 방향으로 할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할지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뭐 열린다. 많은 제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을 이렇게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이제 유저들을 교육시켜 놓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면은 장점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접근성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유저들의 접근성이 용이했다면은 오프라인은 디자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뭔 말이냐면은 되게 원초적으로 감각하고 느끼고 이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면은 다 있잖아요. 그런 감각 기관은. 근데 그런 정도의 감각 기관만 있으면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오프라인 플랫폼의 어떤 디자이너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반대로 네. 오프라인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막연해요. 제가 그 예전에 팝업 스토어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팝업 스토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하려니까 디지털로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게 모든 걸 약간 업체한테 약간 좀 기대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게 익숙하니까 네. 그게 그냥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바라봤었는데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가서 내가 그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생활을 하는데 다 뭐 카페도 레스토랑도 뭐 패키지도 다 만져보고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유저가 실제로 돼본 입장이니까 조금 더 디자인을 하기 용이하다 접근인 거죠. 팝업 스토어를 한다라도 역으로 타깃이 어떻게 경험하고 생각할지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보다 더 쉽게. 장점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단점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개선의 용이성인데 한번 만들면 픽스가 된다.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편집증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뭔가 완벽주의자 성향도 생기면서 그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디자이너들은 시장의 어떤 니즈를 잘 포착해가지고 또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네.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연하게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증과 완벽주의자 성향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점점 하락으로 가요. 그 꼰대가 되고 디자인 꼰대가 되고. 그래서 좀 안 배우게 되고 자기가 하려는 것만 이렇게 고집하게 되고 그런 네. 성향이 생기거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매력이라고 보면 실무 프로세스의 단순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발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네. 있어서가 하나의 언어를 공통 언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의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해야지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컴포넌트별로 각각 제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따로따로 결과물이 나와요. 온라인은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형태가 나오고 거기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끔 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했어? 끝이에요. 그냥 디자인하고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들, 뭐 인쇄하는 사람들한테 넘길 수는 있는데 거기서 감리만 보면은 큰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온라인보다는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분화가 돼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비슷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단순해서 오프라인이 접근이 쉽지 않을까 디자이너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디자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전체의 어떤 그 룩앤필과 디자인 경험, 고객 경험, 유저 경험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 네.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유튜브 앱을 딱 키셨을 때
썸네일이 어떻게 보여지고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되고 네. 눌렀을 때 뭘 볼지 보는 이런 피드 화면이 있고 네. 홈 화면이 있고 네. 눌렀을 때 비디오를 보는 그 시청하는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페이지의 트랜지션들, 그런 페이지의 구성들, 그리고 내렸을 때 뭐 미니 플레이어가 되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블 탭하면 뭐 10초 앞으로 가든지 이런 식의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그런 인터랙션들까지도 다 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플랫폼의 장점은 온라인은 유저의 접근성으로 인한 시장의 규모가 크다. 오프라인은 디자이너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플랫폼의 또 단점으로 얘기하면 온라인은 다양한 각도로 감각 활용이 어렵다. 오프라인은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다.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이 콘텐츠를 보고 아래 댓글로 1번 온라인, 2번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 거예요. 저와 제이코 남길 거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쓸모있는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